아이들이 만 7, 8세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한 번쯤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큰데요.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너무 작거나 큰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이상은 영아나 소아에서 키, 몸무게 같은 신체적 성장이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작거나 큰 경우를 일컫는 말로, 정확하게는 키 또는 몸무게가 같은 연령에서 기대되는 증가 속도보다 떨어져 있거나 증가되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성별 연령에 비해 예상되는 성장 곡선에서 두 계단 밑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성장 장애가 있다고 정의합니다. 흔히 저신장, 키가 큰 고신장, 성조숙증, 또 사춘기 발달 지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단계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태어나서 2세까지 성인 신장의 25%까지 성장하는 급성장기, 3세에서 12세까지의 성장 호르몬에 의해 성장하는 성장기, 13세에서 16세까지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에 의해 성장하는 제2급성장기로 나뉩니다. 제2급성장기 땐 남아가 25에서 30cm, 여아가 20에서 25cm까지 성장하는데요. 체질적 성장 지연으로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성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키가 늦게까지 크지만, 보통 남자는 만 16에서 17세, 여자는 만 14에서 15세의 성장이 종료됩니다. 단순히 키가 작다기보다는 저신장은 같은 나이의 성별 또래에 예상되는 키와 비교하여 200분위수 미만이거나 100명 중 3등 이내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대개 유전적으로 부모가 작은 경우이거나 또래에 비해 늦게 성장하는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는 정상적인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영양장애, 만성질환, 갑상선 질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골격계 유전 변이 질환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신장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보통 만 4세 이후 영유아 검진에서 성별 나이가 같은 또래 아이보다 300분위수 미만이거나, 사춘기 때 또래 아이보다 작을 때, 태어날 때 몸무게가 현저히 적었거나, 만성 콩팥병, 심장질환, 장질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시신경 이상이나 구개열, 구순열 등이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2번 이상 잰 키에서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못한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도 옷이 작지 않아서 옷을 바꾸지 못할 정도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또 나이 어린 아래 동생과 키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경우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출생력이라든지 과거력, 질병력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및 호르몬 검사, 뼈 나이를 보기 위한 손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또 골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 등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에 의한 저신장증, 특히 여아이 같은 경우는 염색체 검사로 터너즈움과 같은 염색체 이상 질환에 의한 저신장을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키가 원하는 만큼 무작정 클 수는 없습니다.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한 수면을 취해야 고유의 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더불어 키를 키우겠다고 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자녀가 좋아하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한 건강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야채나 과일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 등 골고루 먹는 습관 등이 중요하겠고요. 하루 30분 이상, 주 3, 4회 이상의 운동 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저신장이 진단되었거나 성장 호르몬 결핍 등으로 성인 예측기가 의미 있게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저희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는 저신장증 환자의 유전적 또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대내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개인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용량과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전, 남아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아에게 가슴 멍울이 생기고 냉이 나오거나 음모가 나며 남아에게 머리 냄새가 나고 고환 크기가 커지는 등의 변화가 또래보다 일찍 생기는데요. 2019년 한 해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아의 수는 10만 8,57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조숙증 환아 수는 2018년 이후 10만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성장기 아이라면 누구도 성조숙증에서 안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여아의 경우 약 90%, 남아의 경우는 약 50%는 원인을 잘 모르는 특발성 성조숙증입니다. 원인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뇌종양, 뇌기형, 수두증, 뇌염 등의 중추신경 감염 등이 있겠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난소나 고환 부신 질환 또는 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등이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 외 비만과 같은 영양 과잉을 보이는 경우도 사춘기 발달이 빠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일회용 용기 등의 환경 호르몬 노출, 일부 식물성 여성 호르몬 등이 동물 실험에서는 사춘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외 심리사회적인 요인 등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최근에는 가족력에 있는 성조숙증과 관련해서 알려진 유전자 변이가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 만큼 성장판이 일찍 닫히고 성장을 빨리 마무리합니다. 키가 클 시간이 줄어드니 아이의 완성된 최종 키가 본래 커야 할 키보다 작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본래 자라야 할 키보다 10cm 이상 작아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8세 이전에 유방이 비대된 경우, 남아는 9세 이전에 고환의 크기가 4cc 이상인 경우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살 이전에 초경을 보이는 경우도 성조숙증에 해당됩니다. 보통 여아의 경우는 4학년 전에 성장 속도가 증가하면서 조기 유방 비대라든지 또 머리 냄새와 같은 사춘기 징후가 보이는 경우 평가가 필요합니다. 남아의 경우는 초기에는 사춘기 징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아에 비해서 사춘기 평가 시기를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성장 검진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조숙증 검사는 성장 속도와 같은 신체 진찰, 또 방사선 촬영을 통한 고연령을 평가하고 성선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하는 호르몬 확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뇌 MRI나 복부 MRI, 또 복부 초음파, 골반 고환 초음파 등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 검사에서 만약 정상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치료가 필요한 성조숙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성장과 사춘기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은 치료 시기만 놓치지 않아도 아이가 본래 커야 할 키만큼 크도록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치료 자체가 어렵고 치료 효과가 미비하거나 비용도 많이 드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기질적인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성조숙증과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인 성성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휴원제, 일명 저희가 성호르몬 억제제를 4주마다 또는 최근에는 이제 보건급여 인정된 12주마다 제형의 이런 주사를 병원을 방문해서 놓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진단 나이라든지 진단 시 사춘기 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2년 이상을 요하고 있고, 보통 나이로는 이제 만 11세, 여자는 만 11세, 남자는 만 12세, 뼈 나이로는 여아는 12세, 남자는 13세까지 치료하게 됩니다. 성호르몬 억제제는 소아에게 사용된 지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약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약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일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주사 부위 발적이나 과민 반응이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치료 중에도 다른 약물 복용이라든지 예방접종과 같은 그런 행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 치료 종료 후에도 정상인과 같은 똑같은 호르몬 분비 능력이라든지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특정 식품, 특히 콩류 식물에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긴 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사람에게서 사춘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음식 등을 제한하기보다는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아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밤 9시 전에 잠들게 해야 하나요? 역시 아닙니다. 네,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자정 전에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자정 전에 깊은 수면을 이루기 위해서 그보다 한두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려면 한 10시쯤에는 잠을 자려는 노력을 기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면 패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명기 시각보다는 수면 시간 그 자체도 성장에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성면의 질과 양을 모두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요. 여기에 반에서 키를 쟀을 때 앞보단 뒤에 서면 좋겠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해주고 싶지만 엇갈리는 정보 속에서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친 염려를 하기보다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장 이상은 단순히 키나 사춘기 변화만이 아닌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는 건강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가장 잘 큰다는 단순한 진리는 성장 이상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키나 작은 키보다는 건강한 성장인지, 사춘기 이상 성조숙증보다는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는지까지 면밀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장 이상 중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병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주기적인 성장 검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